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는 푸드톡톡 시간입니다. 네,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에 후텁지근하다 보니까 장마철에 입맛도 떨어지고 저 지금 보면 땀도 뻘뻘 흘리고 네.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장원석 앵커를 비롯해서 네. 이 지친 분들을 위해서 이 보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준비해봤거든요. 네. 주변에 돌아보면 요즘 정말 좀 많이 지쳐 계신 무더위가 또 너무 심하니까 맞아요.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관련해서 시민들의 이야기 잠시 듣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워서 요즘 기력이 너무 딸리고 더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보양식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좋아하는 보양식은 장어도 많이 구워 먹고요. 그다음에 삼계탕 같은 것도 잘 먹고 있습니다. 좀 날씨가 너무 무척 덥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삼계탕을 무척 좋아해요. 그 삼계탕을 먹고 나면 그 왠지 모르게 저도 모르는 그 원기력이랄까? 그런 게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을 즐겨 먹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비 오다 보니까 더 뭔가 힘 빠지고 처진 느낌인데 또 삼계탕 얘기 많이 하시기도 했는데 토요일이 중복이었잖아요. 이 기자는 어떤 걸로 보양하셨어요? 저도 무난하게 삼계탕을 먹었습니다. 네, 맛있죠. 맛있죠. 역시 네. 그 보양식의 대명사 삼계탕. 저도 초복에는 추어탕을 먹고 엊그제 중복에는 삼계탕을 먹었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좀 기운이 나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맞아요. 실제로 이제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네.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보양식 재료로는 아주 적합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또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의 경우에도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죠. 두 재료 모두가 이제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료다 보니까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보양식으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좀 잘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양식 하면 보통 고기라든가 고단백 그런 재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제 고단백 위주로 먹게 되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더위에 지치다 보니까 그런 고단백 식품으로 원기를 회복하는 건데 이는 과거에 이제 농경 사회의 어떤 습성과도 관련이 있어요. 옛날에는 지금보다 좀 더 육체 노동이 많았잖아요. 요즘 같이 더울 때 이런 고단백, 고열량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원기를 회복했던 거죠. 그럼 요즘같이 무더운 뭐 초복, 중복, 말복에 고단백 음식을 먹는 것은 또 선조들의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고단백 음식, 보양식들이 한의학적으로도 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한의학에서 아마 어떤 음식을 두고 이건 찬 성질의 음식이다 혹은 뭐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네. 거예요. 네네.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. 뭐 대표적인 보양식 삼계탕을 놓고 봤을 때 삼계탕은 이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인 거죠. 무더운 여름에는 좀 차가운 음식을 먹어서 체내 열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따뜻한 성질의 삼계탕을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거네요. 네, 일종의 이제 이열치열의 네. 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여름에 이제 주변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몸의 온도가 차갑게 되거든요. 이렇게 차갑게 되면서 원기가 많이 떨어졌을 때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를 보충해주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.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잠시 듣고 가시겠습니다. 땀을 많이 흘리면 아무래도 그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체표로 가기 때문에 위장 안에 머무는 그런 혈액도 적게 되고 또 소화 운동도 떨어지게 되면서 또 속은 더 차고 냉하게 됩니다. 원래 열이 좀 많다고 생각되시거나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속이 덜 차고 냉해지겠지만 그래도 일반론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라면 과하지 않는다면 보양식도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. 한의학적으로 보양식에는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네요. 그렇죠. 그런데 뭐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처럼 보양식도 마찬가지겠죠? 네, 맞습니다. 뭐 단백질, 고단백의 음식 섭취하는 건 좋지만 당연히 이제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데요. 네. 적절하게 이제 섭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이제 소화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. 네. 다양한 고기 중에서도 소화가 잘 되는 고기,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닭고기라든지 뭐 전복 같은 것들을 드셔서 뭐 고단백 음식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. 네. 뭐든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잖아요. 그때는 고기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보양식이란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영양 과잉 시대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보양식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요즘에는 너무 잘 먹어서 맞아요. 문제인 시대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복날이라고 해서 과하게 뭐 거하게 차려놓고 먹는다기보다는 간단한 식품으로 건강을 챙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뭐 대표적으로 달걀 같은 것을 달걀이요? 네, 적절하게 먹어도 충분히 뭐 여름에 지친 원기를 좀 더 떨어진 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
나오고 있어요. 근데 여름에 원기 회복하기에는 달걀 너무 흔하고 간단한 음식 아닌가요? 글쎄 뭐 저번에 달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글쎄요 달걀로 괜찮을까요?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? 예, 예. 맞아요. 달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뭐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,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. 주변에 좋은 간단한 식재료라도 얼마든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.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잘 먹고 있다.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런데 단백질은 지방하고 탄수화물하고 달리 이 몸 안에 많이 먹는다고 저장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대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. 매일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날 잡아서 한꺼번에 먹을 땐 많이 먹고 먹지 않을 때는 아예 안 먹고 이게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. 뭐 복날이라고 해서 너무 고단백의 그런 칼로리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설명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복날에 평소 내가 먹지 않았던 음식이 뭔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걸 먹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네. 있는 거니까 뭐 반드시 꼭 고단백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. 이런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. 그래서 예. 만약에 고기 위주로 드셨다면 뭐 복날에 오히려 채소 위주의 식단을 먹는 것도 좋은 뭐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. 평소에 삼계탕 실컷 드시던 분이 아 오늘 복날이니까 삼계탕 먹으러 가야지 요거는 좀 안 어울리고 그렇죠. 네. 자신이 평소에 뭘 먹는지 영양 균형을 잘 맞춰봐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그 자기 어떤 식단이나 식습관을 좀 잘 돌볼 필요가 있고요. 네. 또 이런 더위에는 또 부족한 것이 수분이잖아요. 그렇죠.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네.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또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의 어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여름이 좋은 게 또 채소도 많고 과일도 많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식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타민이라든지 수분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그런 식습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수분 섭취 또 다양한 채소, 과일 먹는 게 좋다는 말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보양식이라고 해서 의미를 크게 두기보다는 평소에 내 몸에 좀 부족했던 영양분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